자, 오늘 우리 LG전자가 중동 지역 이 대형 프로젝트 수주 확대 그런 소식과 함께 52주 신고가 또다시 11% 이상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앞으로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더 올라갈 것인지 우리가 주가에 대한 LG전자에 대한 단기적인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을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떤 시그널을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잡아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 중동 스마트 시티죠. 스마트 시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또는 정보에 대한 프로젝트 이런 수주들을 연달아 따내고 있어요. 특히나 이 두바이의 엑스포시티라고 두바이 엑스포시티나 또 사우디 AI 데이터 센터 이 냉각 솔루션 이런 B2G 혹은 B2B 프로젝트들이 계속 구체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고 인식하는 게 LG는 가전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단순 이제 가전 판매가 아니라 현지 정부나 대규모 인프라 쪽 그리고 또 피지컬 AI 관련돼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런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수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LG전자를 단순 전자 기업으로 또는 가전 기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AI 특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 쪽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 AI 기술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로봇들이 물리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작동하는 거. 그런데 이 피지컬 AI 하면 이 가전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LG전자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 AI 쪽 관련된 섹터들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뒤늦게 더욱더 빛을 발하고 확실하게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LG전자가 이제서야 계속 올라오는 추세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또 뭐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인 뭐 클로이드인가? 그리고 그거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을 좀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테마에 대한 기대감 또는 기대감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되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LG전자뿐만 아니라 또 LG전자 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미 시장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AI 쪽에 대한 섹터의 힘이 끝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근데 저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봐요. 지난주 주말 동안 끝난 나스닥 시장을 보더라도 좀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전반적인 큰 추세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선 특히나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대한 외인들의 매수에 대한 자금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LG전자를 이끌어오고 추세를 확실하게 상승으로 만들어냈던 건 다른 것도 아닌 이 외인들의 자금들이 이 고점 단계에서 계속 매수를 해오면서 주가를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저점 단계부터요.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고점이라는 건 분명히 나올 거고 그 뒤에 조정이라는 것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다 좋다 한들 이런 상승과 조정에 대한 파동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LG전자가 앞으로 만들어낼 단기 고점은 과연 어디일까? 그거를 또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만큼 LG전자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은 첫 번째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는 항상 시장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 특히나 시장이라는 건 미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고 또 그 안에서 LG전자에 대한 재료 또는 앞으로의 모멘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멘텀이라는 건 결국 피지컬 AI는 이제 AI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 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지금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실적들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AI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LG전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뭐 시장도 시장이겠지만 결국에 그 고점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 올라올 때 적어도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만의 이런 시그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러한 시그널에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차트적인 기준과 원칙들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차트적으로 LG전자를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최근에 그 고점 단계에서 우리가 고점을 찍을 때 이 조정 뒤에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으로요. 이걸 볼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게 하락세기로 주가 계속 떨어질 때 여기 라인을 이탈하는 그 지점, 여기는 너무나 매력적인 매수에 대한 자리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피지컬 AI 쪽에 대한 관심도를 받으면서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따른 이 3파 고점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또 판단해서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타점이라는 건 또 여기에서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임펄스 고점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고점에 대한 매도를 내가 어떻게 할 줄 아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또 매수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적어도 2026년도에는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앞으로 큰 변동성은 계속되어 갈 거라 봅니다. 그만큼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들을 할 줄 알아야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조정이 오더라도 또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진짜 내가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런 단기적인 고점이나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제가 여러분들과 라이브 영상이나 또는 타점에 대한 영상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 근데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바빠 가지고 이런 영상들을 매번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이런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는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의 매수 혹은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번호로 LG전자의 LG전자의 LG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니깐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고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일괄적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 문자 보내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가장 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뭐 이렇게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또는 코인 시장, 전반적인 시장을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뭐 남들 따라 매수도 해보고 남들 따라 매도도 해보고,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혹은 뭐 재무제표 보고 판단하거나 뉴스 기사 보고 판단해서 막 해보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항상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이런 차트적인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항상 또 같이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니깐요.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 어 앞으로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 겠고,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